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인 1.1%를 상회하며 전월 대비 0.5% 상승한 1.4%로 발표가 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채금리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발표가 된 또 영국의 3월 CPI 역시 30년 들어서 최고치인 7.0%로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 주요국들 지금 현재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 역시 상하이 증시를 제외하고 또 대부분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할 때 위험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데서 오기 마련이죠. 오늘도 또 신세계 리턴즈가 여러분들께 알짜 투자 정보 그리고 또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키워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을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이 굉장히 또 든든합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1000명 마스터님, 해왕 마스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나다 순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1000명 마스터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틀째 또 찾아뵙습니다. 네, 요즘 뭐 롤러서 코스터 같은 장세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오늘 1000명과 함께 세계 글로벌 시장 한번 보시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편한 시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1000명 마스터님하고 또 같이 방송하게 됐는데 사실 좀 궁금해요, 내용이. 어떤 의견을 꺼내주실지. 저도 오늘 CPI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읽고 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오늘 1000명 마스터님하고 좀 같이 하는 방송은 마지막인데 오늘 한번 재밌는 의견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좀 긴장된다. 근데 지난주는 1000명님께서 첫 방이다 보니까 더 긴장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대표님 자주 나오셨으니까 오늘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긴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또 두 분의 케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 또 중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국의 물가 그리고 뭐 국채 금리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미 연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장기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로FX는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여부 조사와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네, 주요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43% 오른 14,007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20% 상승한 온스당 1,979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46% 오른 배럴당 102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2% 하락한 1.08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의 투자 대응 전략 그리고 시황 점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CPI 중에서 이 근원 물가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또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높은 구간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또 두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른 또 오늘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또 앞서서는 천명 마스터님께서 인사를 먼저 해주셨으니까 네네. 해왕 마스터님부터 한번 나스닥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이제 신세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엄청 많아요. 저 긴장됩니다. 선명님이랑 뭐 반대 의견 나왔으니까. 네. 네, 제대로 된 의견을 한번 꺼내야겠죠. 제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조정 자리예요. 매도에 대한 수급을 오늘 당장은 판단하기 힘들다. 저도 이번 달까지는 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트상 이제 오늘 저점에 대한 이탈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 좀 매도 보기가 힘들다. 지지를 받고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력이 좀 심화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해요. 올릴 수 있는 자리.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봉입니다. 60분봉. 여러분들. 예, 방향성 자체가 조정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1차적으로 드리겠고. 그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그 라일 브레이너드가 이제 최근에 회의록 전에 먼저 이제 QT 긴급 긴축 관련해 갖고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꺼냈었고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 대한 반영이 강하게 하방이 나왔던 구간대가 이번 달 초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세계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QT에 대한 이제 긴급 긴축이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 반영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 요소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다만 지금 기술적 분석상이에요. 기술적 분석상 단순히 지금 접근하긴 힘들다예요. 지금 접근하긴. 오늘은 상승 조정장이다. 단순히 이 구간 안에서 상승 조정장 한 번은 올라가거든요. 우리 파동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 항상 생기잖아요. 오늘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뷰만 매수 위치값 좀 신경 써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위치 표현을 하자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미장 개장한 지 이제 30분 지났는데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채널링이 구축이 됐는데 이 저점에 대한 바닥 구간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오늘 당일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채널에 대한 기본 구조가 매수 파동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값에서 14,000 레벨링 매수 한번 보시고 14,200 레벨링까지는 익절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에 대한 라인은 14,000, 13,950 레벨링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뷰는 오늘 당일 뷰만 매수고 아직 시장에 대한 하락 여지는 남아 있다. 이게 전체적인 포커스예요. 차트는.
근데 우리 어제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이제 선재 마스터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이제 C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근데 저도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라이브 레이너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전일 CPI에 대한 발표치가 그렇죠. 나오고 8% 인플레 전망에 논란 연준, 금리 인상 신속히 진행할 것. 네. 근데 이 금리 인상 단어 안에는 대차대조표 축소도 들어가 있겠죠. 긴축 신속하게 진행할 것. 이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문구는 저는 동의를 못 해요. 8% 인플레의 전망에 논란 연준. 놀라진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습니다. 네. 라이브 레이너드는. 그쵸. 자, 지금 보시면은 전일 CPI가 8.5%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와, 또 물가 높게 나왔네. 또 물가 높게 나왔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이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이 갈까? 이걸 보시는 거겠죠.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에서는 과연 미국 CPI, 물가가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자, CPI는 사실 20년도죠. 돈을 풀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빠르게 긴축을 한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물가는요, 아셔야 됩니다. 좀 셉니다. 물가는요,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위한 도구이지 물가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순서로 좀 가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들.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끝내죠. 돈을 푸는 걸 걷어들여요.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원래 수준이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자라고 해갖고 원래 2%대로 항상 나와요. 작년 FMC에 대한 회의록과 이제 전문을 읽어보시면, 회의에 대한 전문을 읽어보시면 모든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물가예요. 2%. 근데 이거에 왜 그러냐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위한 척도예요. 척도. 자, 그러면은 물가가 높게 나왔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든가 어떤 긴축에 대한 행보를 하나씩 밟아가겠죠. 그러면은 그 긴축에 대한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 더 이상 이제 채권을 안 산다거나 채권을 풀어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사들이는 연준의 행보가 아예 스탑이 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변화를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더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가가 이거 보세요. 지금 검은색을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20년도 1월부터 계속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물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긴축 때문이잖아요. 그죠? 긴축 때문이죠. 왜냐? 시장이 하락 요소를 일으킬 때는 정확하게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화끈한 변화가 들어갈 때 조정이 나오잖아요. 우리 1, 2월에 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직전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 구간이라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는 시장이 조정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올라갔다가 어떨 땐 조정도 주고 어떨 땐 또 계속 올라가죠. 우리 팬데믹 터진 다음부터 시장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유동성 시장 개막되니까. 그때부터 물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물가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QT, 대차대조표 축소로 들어간다든가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긴장감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가 금리 인상 다 했죠. 다 한 거예요. 시장 반영 다 끝난 겁니다. 왜냐? 기준금리 딱 개시부터는 중립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연말까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측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부족해. 그 다음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들어가잖아요. 대차대조표 축소 뭐예요? 연준이 가진 자산을 시장이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더 세게 나가네. 그 다음 뭐예요? 자산 축소 다음? 할 수 있는 연준의 행보는 뭐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QT라도 상한선을 제한하고 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긴축을 더 시도하다 보니까 빠르게 당겼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자, CPI가 의미 있습니까? 저는 제 가치관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저는 앞으로 CPI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더 이상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긴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지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론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떤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가 있었을 때 증시에 대한 변화값을 이루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증시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내릴게요. 네. 우리 브레이너드가 회의록을 공개한 다음부터 나왔던 지금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시장은 뭐예요? 미증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 반영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들어가는 5월 FMC 회의 이후에 대한 시장 반등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락값은 머지않아 곧 끝난다. 근데 1월에 제가 회의록 공개 직전에 브레이너드에 대한 말을 보고 시장을 매도로 바꿨죠. 한 번 더 내려간다. 자, 그러면은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 1월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 왼쪽 네모칸이 어떤 시장 반영이고 지금 어떤 시장 반영이에요? 왼쪽 네모칸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직전에 대한 시장 반영이고, 오른쪽 네모칸은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 반영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1월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또 실수를 저지르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데. 맞죠? 그러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QT 정책에 대한 대차대조표 축소 이후에 대한 연준의 행보는요, 더 추가적인 긴축을 감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갖고 만지겠어요? 금리도 이제 못 만져요. 대차대조표에 대한 강도 가지고 계속 만지는데 그게 직전에만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한 달만. 저는요, 과감하게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매직 구간이에요. 자, 화면 한 번만 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시장 좀 기다려보죠 이 얘기 좀 길었어요. 왜냐?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었어요. 우리. 저는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자, 화면 보도록 얘기할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 지금 보시면은 3,100선부터 제가 하락에 대한 2,600 랠리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바닥 다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매직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서 3,000선까지 회복하는 그 그림에서 노려야 돼요. 지금 바로 질문이 오네요. 네.
지금 매집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섹터별로 분석을 해서 대장주 위주로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매집 활동 펼쳐야 돼요. 제가요, 작년 정확하게 이제 9월부터 시장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왜냐면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할 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 하면 좋은데 네. 오히려 그때는 좀 추격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매집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2주 동안. 또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전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5월 초에 드러날 거예요. 어차피. 아시겠죠? 네. 자,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예요. 자,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요약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요약해 주시죠. 자, CPI 현재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겠습니다. 증시 반영 요소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가 힘들다. 자, 시장 상승 요소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강도가 약해요. 이번 QT는 코스피 매집 구간입니다. 2주 동안 이상입니다. 네, 와, 저는 정말 또 센세이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모든 뭐 언론에서 지금 CPI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CPI 지금 현재는 시장의 반영 요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CPI 정점 통과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해양 마스터님께서는 이 CPI 정점이 지났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아직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정점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네, 다 정점 지금 왔다. 이상에 대해서 선에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군요. 그냥 간단하게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펼치고 있어요. 이 네. 과거 통화 정책을 이해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미국이요, 이게 흔히 말해서 네. 똥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각박하고 긴급한지 정확히 보여요. 이 통화 정책 변화만 보더라도. 네. 이게 QT 정책이요, 원래 기준금리 인상해서 적정금리 다 올리고 나서 몇 년 뒤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피날레로. 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산 축소해두자 하고서 그때 채권을 내다 던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QT로 활용해버린 거야. 예. 긴축으로. 그냥 급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에 대한 제스처는. 물가에 대한 BEI 수치값이 안정화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우리는 CPI보다 BEI에 대한 수치를 집중하라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제 CPI는 후행성 지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BEI에 대한 수치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BEI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BEI는 지금 현재로선 안정화 구간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미국에 대한 연준에 대한 행보가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맛이 나오는구나. 네. 이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도란톡에서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언급해주신 이 CPI, 그러니까 물가의 정점 통과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당일 투자 전략도 궁금해지는데 사실 전일 이 매도 전략 세워주셨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장초반 굉장히 힘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나스닥 2%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스터님의 전략이 또 맞아 떨어졌죠. 정확하게 시장을 미리 예측해 주셨는데 오늘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투자 해양 마스터님과 좀 오늘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자, 지금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네. 자, 우리가 3월 중순에 예. 연준 연설이 있었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당일에 급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10일 연속 지금 보시다시피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어떤 그런 그 형태를 보여줬어요. 이거 이제 흔히들 선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지금 4월 달에 이제 이게 다 녹아내렸다. 지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인플레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
그 이제 증빙을 하는 게 어제 CPI였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예, 시각도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 보면 불과 보름 만에 지금 거의 60%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게 올 지금 이제 뭐 지금 뭐 추수가 뭐 4월 18일 또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휴장인데 뭐 시간이 이제 뭐 4월 달에 매매할 시간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 3월 중순까지도 이게 지금 나스닥이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CPI는 중요한 이 시장에 그렇죠. 반영이 되는 네. 요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CPI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론 이제 그 40, 뭐 이제 급 상승은 없겠으나 네. 뭐 8%대에서 왔다 근접한 거리에서 왔다 네. 갔다 횡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뭐 네. 더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거기 안에서 뭐 이제 근접한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가 연말까지 계속 어떤 이제 강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앞서서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국내 증시 지금은 좀 이제 매집해도 좋은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천명 마스터님은 좀 다른 시각이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번거롭게 자꾸 천명.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좋으신데, 네, 이게 자주 사적으로는 마시려고. 네. 사이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는 이 돈은 그래서 어차피 굉장히 뭐 또 날카롭게 투자는 해야 냉정해야 되니까. 되니까. 아, 네. 냉정해죠. 네. 저 또 반대로 봅니다. 뭐 이렇게 국내 증시 또한 지금 뭐 몸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이제 뭐 디커플링 형태로 지금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커플링이에요. 지금 같이 지금 뭐 동조화로 해서 거의 지금 제가 그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80%, 한 60, 70% 가까이 뭐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은 국내 네. 증시하고 S&P 500 시장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근거 자료가 거기에 묻어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여기 같이 앉아 있는 앵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두 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데,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마스터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고 조금 또 굉장히 또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 먼저 일산남아님께서 나스닥 현재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둘 만한 충분한 근거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천명 마스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봉상을 저는 이제 주로 매매를 할 때 일봉을 주로 보는 편인데 네. 지금 이제 그 5위평선에서 계속 지지 저항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이제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오늘 현재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네. 뭐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늘 뭐 이제 뭐 또 내일까지도 아침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약 상승 아니면 약 하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제와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5위 평선이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해왕 마스터님, 지금 천명 마스터님께서 여기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좀 반박하고 싶은 의견 있으신가요? 많죠. 네. 넘칩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CPI를 근거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금 유동성과 자금에 대한 흐름도는 국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 국채에 대한 금리 표현이요, 정확하게 통화 정책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지 물가 변화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터님 네.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솔직하게. 네. 근데 저희는 진짜 각본 없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은 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명 마스터님께서 그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때는 매크로 환경이 미국보다 이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6개월 정도 빨리 하던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 구조가 나오는 이유인즉슨 미국이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 대비 미국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할게요. 한국이 바로 다이렉트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채권 매입량이요 극소수였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미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자산 유동을 포함시키는 거였고 우리나라 정책은 국채에 대한 매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재정 정책을 풀어내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디커플링 구조가 그때는 나오는 거고 지금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둘 다 긴축으로 흐르기 때문에 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네. 지금 하방에 대한 저점력에 대한 기준치를 측정하는 상황은요. 저는 단순하게 국채에 대한 상한선이 어디로 표현되냐라고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채 금리가 상한선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걸 오히려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의견이 동일한 거는 월말까지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스피에서 매직 구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요.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에 굉장히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커플링 구조면 미증시가 반등이 드러나는 게 5월부터다라고서 생각이 드는데 그럼 코스피도 그때부터는 들어가는데 그럼 매직 구간에 대한 기간을 전 놓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때 가면. 오히려 지금 구간이 굉장히 나이스하다. 제가 3,000선에도 하지 말라고, 2,900선에도 하지 말라고, 2,800선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오히려 강한 멘트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비중 낮추세요라고 했어요. 비중 낮추세요. 현금화를 좀 최대폭으로 늘려놓으세요라는 말을 계속 던졌어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갈 시기다. 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코스피는 어차피 미증시가 하락 요소가 월말까지 들어가더라도 하락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약하다. 상승이 미증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더라도 상승도 약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는 구간이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봅니다. 시장 두려우시잖아요. 지금부터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포인트는 CPI보단 국채 금리다. 단순히 이거에 직결을 시켜야 된다. 이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아리수님께서 노란톡으로 해왕님 4월 중 코스피 매직 구간인데 미국 주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바로 지금의 말씀이 또 답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님께서는 지금 현재 해왕님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과 또 천명 마스터님의 두 분의 지금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두 분께서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명 마스터님께도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일 또 이 주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CPI 정점 통과론에 따라서 시장의 희비는 엇갈렸는데 오늘 발표된 PPI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또 시장은 어떤 표정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제 그 CPI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약 하방으로 갔지만은 뭐 아까 제가 매도세를 그리고 이제 4월달 뭐 이제 말까지를 지금 바라본 거고 오늘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렇게 급등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어제 왔던 근접한 뭐 0.1%에서 0.2% 내에서 뭐 상승으로 일단 마감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해온 내용이 있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 일단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PPI 발표가 아까 됐죠. 그래서 오늘 PPI가 뭔지를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I가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Product Price Index 그 약자가 PPI인데 자, CPI와 PPI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제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조사가 이제 만드는 상품의 변동 그런 거로 보여주는 지수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상품이 한 768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품하고 이제 그 뭐죠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그 상품이 한 766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102개 해서 토탈 한 768개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이제 제조사가 많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런 이제 이 지수를 산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격 변동이 장기간 없다. 그 제품이 일단 제외가 되고요. 왜곡성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 뭐 발표 일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월 말 마감이 되고 나서 뭐 이걸 2주 뭐 어떨 때는 뭐 PPI가 먼저 발표 뭐 기본적으로 이제 CPI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그 미국 사정에 따라서 뭐 PPI가 먼저 발표가 될 때도 있고 뭐 CPI가 먼저 발표가 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이 아까 제가 그 상품 서비스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표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널 디맨 구스라는 게 있고 이 파이널 디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토탈이 나와 있고 이제 뭐 항목들이 나와 있죠. 음식들, 에너지,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여기 중요합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뭐 어제 CPI랑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에너지가 8.2%, 뭐 1.9%, 그죠? 그래서 토탈치가 2.4%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제로예요, 제로. 그죠? 제로.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트랜스포트나 이제 그 무역 쪽에 유통 쪽에 관련해서는 뭐 1.9%만 여실히 지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0.8%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미국 노동부 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BLS라고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시간 되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면 남자 뒤처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는 지금 대략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발표 수치가 오늘 예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죠.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인플레이션 일단 발생을 하고, 뭐 금리 인상, 달러 강세로 이제 판단을 해요. 이론적인 거. 근데 현재하고 뭐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반대로 이제 뭐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 그때는 뭐 똑같은 거예요. 물가 하락, 금리 하락, 뭐 달러 약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PPI, CPI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정의, 발표, 뭐 차이점, 공통점이 있는데 뭐 정의와 발표는 동일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뭐 발표되는 거고 매월 중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제조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수고 뭐 소비자 지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점은 이제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PPI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PPI, 오늘 발표가 된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또 정의 그리고 좀 분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금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버스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볼게요.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미국채 금리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해왕 마스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조정이죠. 간단하게. 잠시만요. 그간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하락하는 거에 오늘 당일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내려볼게요. 자, 네. 지금 우리 그간 이제 너무 빠른 긴축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금리가 올라왔던 건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더 길어졌을 뿐이고 이 구간 안에서도 쉬어가잖아요. 그죠? 잠시 이거를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월말에 이제 QT가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이게
여러분들 그 국채 금리가 주식 차트랑 똑같아요. 선물 차트랑 똑같고 선반영돼요. 공개 시장에 내포된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죠? 네. 수급이 먼저 선반영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대차절표 숙소가 들어가면 그때 고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상승 요소가 발현이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동일한 부분은 사실 월말까지는 하락 요소가 아직까지는 강하다는 점. 근데 오늘만 저는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만 기술적 분석으로. 어차피 저 내일 또 나오니까. 네. 예. 근데 그거는 있어요. 물가가 안정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도. 근데 지금 물가가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볼게요. 이 상승률이 무서운 거예요. 상승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무서운 거지. 높게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이 정책은 성공이에요. 지금 긴축 정책은. 내려간다라는 기대값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긴축에 대한 시도가 어떤 결과값으로 드러나냐. 이 상단에서 멈추는 거죠. 저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 추가 상승하면은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현 조건이 돼버리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연준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자, 통화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간접적인 컨트롤로 어떤 수급을 맞추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물가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만이라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채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 요인이 커진다. 근데 국채 금리가 이번 QT 실행 이후에 어떤 고점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제가 매수 구간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매집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지. 기간에 대한 매집 구간 모멘텀이 딱 있어요. 그게 지금 시즌이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오늘 천명님께서 좀 딥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사실. 예, 근데 내용이 그리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대된 의견이지만 예,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이 말은 좀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로버스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국채금리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이 나오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또 스타앙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볼게요. CPI 지수 발표, 악재 발표에 따라서 이 소멸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천명 마스터님 어떻게 또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게 이제 뭐 한 달마다 발표가 되는 지수기 때문에 네. 악재 소멸로 봐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좀 악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저번 주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정보를 빨리빨리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까지는 뭐 CPI, PPI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약세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해왕 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악재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 CPI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네. 다시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반영되는 시장은요. 이제 회의록에 대한 반영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의록. 우리 지난주 회의록 떴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지금도 반영 중인 과정이니까. 예. 근데 CPI에 대한 재료 소멸은 CPI에 대한 어떤 반영이 있었다는 거겠죠. 악재 소멸이란 표현 자체가. 근데 저는 반영이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건 페드가 과연 QT를 600억과 350억 그 이상을 할까 하는 시장의 두려움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저 시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설명하려고. 지금 시장은요, 수급이 펼쳐지지 못하는 게 국제금리 급등 때문인데, 국제금리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그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QT가 결과가 나왔나요? 5월 페드웨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라일 브레이너드가 재료를 이상하게 뿌려버렸네? 회의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왔네? 지난주 설명했죠. 일부 위원이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뭐야, 이거. 국채금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는 두려움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실제로 페드에서 600억, 35억에 딱 설정이 나와버리면 결과 나왔다. 국채금리는 여기까지 하고서 하락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스탕리치님에 대해서도 답변 주셨습니다. 악재 소멸보다는 그냥 뭐 재료가 좀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5987님께서 국제 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했는데 방향성 어디로 보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 상징적 구간이 100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5월 달에는 어떤 이제 모멘텀에 이뤄서 상승으로 갈 수 여지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100달러 밑에까지 95달러까지 한번 내려왔었죠. 네. 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100달러까지 근접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105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105달러. 105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평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10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105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시계 풀으셨다가 다시 또 네, 사셨네요. 겸손해지어 있습니다. 네. 겸손해질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건 수칙도 똑같아요, 솔직하게. 천명 마스터님하고. 지금 오늘 105달러에 대한 도달가까지 저도 지금 차트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시장에 대한 하락 요소는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상한 레벨링이 정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105달러에서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대. 오늘에 대한 고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105달러에 대한 도달값을 좀 더 내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에 대한 위치값은 오히려 105달러부터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채널 구조로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소식에다가 또 오펙이 러시아 공급류 손실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도 105달러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역행하는 장사는 없죠. 오늘도 시장 흐름 또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또 적어서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